이번에 일본식 침체 이상이 올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인구 문제도 있고 공급 맨날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공급 과잉인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마피아들 아직도 판을 치고 있죠. 리먼 때 전문가라고 막 오른다고 했던 작자들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한 2명 정도 판치고 있는데 한 명은 지금 아예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용인 쪽 오른다고 했던 닥터 아파트 출신 그분은 떨어진다고 하고 있고 한 명 더 남았죠. 거의 그 사람들 빼고 다 사라졌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때보다 더 위험하죠. 단지 시기가 미중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면서 커졌다. 그래서 시기가 좀 더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금리를 낮췄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올랐잖아 이거 말고 할 말이 있어요? 특히 요즘 공급 부족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급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앞으로 아파트 공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공급 대책 마련하라는 대통령,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부총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 아니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입주 물량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 3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보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오히려 더 늘어났죠. 공급 부족이 아니다. 근데 황당하대요. 수급 요인이 가장 컸대요. 투기 심리 탓 정책 실패 물타기 하는 것 같다. 매번 늘린다는 아파트 가상주택이냐, 지하에다 짓는 거냐, 단독 빌라 다 끼워놓고 공급 충분이다. 그러면서 국민 탓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독 빌라 다 끼워놓으면 안 돼요? 저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독 빌라 다 끼워놓고 사람들 찾지도 않는 사람들 엄청나게 찾는데요. 아파트보다 더 많이 사고 있는데요. 니들 말대로라면? 물론 저희는 바지타장 이야기했습니다. 니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니들 말대로라면은 빌라 왜 껴놓으면 안 돼요? 아파트보다 많이 사는데? 아파트 규제 심해져서 아파트 안 사고 빌라 사면은 빌라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 말에 따르면? 6개월째 아파트 추월하고 있다. 빌라 이렇게 많이 산다면서요. 공급이죠. 빌라 전세 조금만 싸게 내놔봐요.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다가구, 월세 다 들어가죠. 안 살아요? 아니요. 그것도 공급이에요. 1119 정책 때 호텔 전세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깠는데 호텔 전세 비중도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 비중 얼마 안 되는 호텔 전세도 원래 있던 원룸보다 엄청나게 좋아서 1인 가구에게 호평을 받았다. 빌라 많이 산다고 했죠. 딴 건 아닐 거 아니야. 수도권 오피스텔 역대 최고라면서요. 아파트 수요 다 오피스텔로 급선회하고 있다면서요. 아까 경기도 아파트는 줄어도 오피스텔은 늘어난다면서요. 빌라만 그래요? 오피스텔도 그러죠. 단독 다가구 관심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니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공급 부족. 입주가 많으면 분양이 부족하다. 분양이 많으면 입주가 부족하다. 주택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가 부족하다. 아파트 공급이 많으면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고 있는 거다. 아파트 공급 많을 땐 당연히 주택 공급 줄어들죠.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근데 주택 공급이 많다 하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아파트니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 많으면은 주택 총량 들고 와놓고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뽑아봤습니다. 전국 인구수, 세대수 공급입니다. 전국 인구수는 증감이에요. 20년 와서 하락했는데, 자, 인구수 20만 명 늘어날 때, 자, 준공 아파트 20만 세대 늘어났습니다. 2011년. 2012년에 약간 줄었다가, 2013년부터 인구수 증감보다 아파트 준공이 적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부족일까요? 주택은 말할 것도 없다. 아파트 포함한 거니까. 인구수는 줄어도 세대수 늘어난대요. 가구수랑 세대수는 달라요. 그래서 인구수는 줄어도 1인 가구 1인 세대 늘어난다.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나느냐? 왜 갑자기 이때부터? 집값이 올라서요? 집값은 2014년부터 계속 올랐죠. 7월 초이놈 있어요. 9월 연하나 12월 부동산 3법 연이어 나오면서. 근데 왜 갑자기 2017년부터 쭉쭉 늘어날까요? 특히 핵심 되는 거 2017년, 18년, 19년에 주춤했다가 20년에 늘어난다. 18년에 뭐 있었어요? 913. 17년에 뭐 있었어요? 82. 그리고 19년 말에 12, 16 나왔죠. 20년에 617, 710 나왔죠. 뭐 하는 거예요? 부담 커지니까 세대 분화하는 거다. 1인 가구 늘어나는 이유요? 첫 번째, 혼인율, 출산율 감소. 두 번째, 사별,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세대 분리. 세대 분리 왜 해요? 절세. 혹은 절세만 하는 게 아니라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죠. 서울 봅시다. 세대수는 무조건 가구수보다 많아요. 인구수는 계속 마이너스였죠. 계속 0 미칩니다. 자, 그럼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역시 2017년부터 늘어나죠. 그러면은 2017년, 2018년 이때는 주택보다 당연히 세대수가 적었고 지금 주택보다 세대수 많이 늘어난 건 20년 한 해뿐이에요. 아파트랑도 맞먹었죠. 공급 부족 아니었죠.
세대수보다 가구수는 더 적다고 그랬어요. 한 주택 내에도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어요. 가구수는 세대수보다 더 적습니다. 20년 딱 한 해만 얘기했다. 그러면 왜 이때는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21년에 작년 자료 들고 와서 통계 결과 보니까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덜 늘어났다. 19년에는 공급 부족 이야기할 때 19년 그거 통계 들고 왔어요? 18년에는? 17년에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만 해도 이만큼 공급 과잉됐던 거 이만큼 다 걔 메우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만 치더라도 뭐 주택까지 포함하면 이때까지 계속 남아 동계 공급이었고 이제 조금 넘어섰는데 공급 부족일 리가 없지. 지금도 빈집 엄청 많아요. 시중 유동성 풍부. 시중 유동성 뭐가 풍부해졌어요? 시중 유동성 풍부하던 시기 끝났죠. DSR 적용되고 은행권 규제 들어가고. 근데 유동성 풍부하다는 건 뭐겠어요? 시중 부동자금이 왜 부동자금으로 있을까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왜? 부동산 이미 팔고 뺀 돈이니까. 1인 가구 급증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1인 가구 왜 늘어났어요? 세대 분화. 세대가 아니고 가구 수인데요? 세대랑 가구는 달라요. 한 집에서 두 세대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집에서 두 가구가 살 수는 없죠. 다가구 주택 아닌 이상.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세대와 가구 차이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인 가구는 실제로 홀로 사는 사람. 1인 세대는 그냥 1인 세대주. 1인 세대주 왜 만들어요? 청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세대주 많이 받죠. 지주택 조합 가입하려면 세대주여야 합니다. 분양받으려고 세대 막 나누고 그러는 거죠. 청약을 염두에 두고 세대 분리가 늘어난다. 청약 받으려고 늘어난 거다. 왜? 청약이 많았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가 많으니까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청약 받으려고.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은 왜 많았을까요?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 지었으니까. 재건축 40년 하던 거 30년으로 줄여가지고. 이러면도 아직도 공급 부족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구수도 늘어나는데요. 가구수 왜 늘어나요? 가구수도 늘었다. 공급은 22만 채. 방금 딱 이야기했어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 근데 저기서 분석한 거 가구수 늘었고 공급은 적었으니까 늘어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서 인제서야 내고 있어요. 만국정제에서. 왜 근데 2019년에 발표했을 때 공급이 더 많았는데 왜 얘기 안 해요? 2018년에는? 2017년에는? 지들 유리한 자료 때는 자료 갖다 쓰고 불리한 자료 때는 얘기를 안 한다. 정책 오판 탓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왜 가구수 늘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증여. 가구 분화해야죠. 증여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세주면 되지. 실거주 요건 붙잖아요. 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붙었죠. 20년에 왜 갑자기 팍 튀었을까요? 재건축 실거주도 있었죠. 그 전에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세 비과세에 실거주 요건 붙죠. 두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였어요. 갑자기 하나의 양도세가 엄청나게 붙게 생겼네. 우리 아들, 딸 여기다가 실거주로 집어넣고 나는 내가 살던지 그냥 실거주로 살고 정책 실패로 가구수가 늘어나요? 아니요. 1인 가구수가 늘어난 건 세대 분화해가지고 세금 줄이려고 2030이 매수한 것처럼 만들려면 들어가는 가구처럼 만들어야 되죠.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 거를 자식이 사는 게 말이 돼요? 다 그런 거 피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가구수가 왜 증가할게요? 왜 갑자기 인구수는 더 많이 줄었는데 1인 가구 갑자기 집값이 올랐으니까 부모님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나가 살겠습니다. 부모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야 임대료 많이 내야 되니까 너 이제 좀 나가 살아라. 1인 가구 늘려야 돼. 집값이 올랐으니까 너 비싸게 집 사가지고 나가 살아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그래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프는 단 한 번도 안 가지고 오고 있다가 이번에 20년에 가구수 엄청 늘었대. 그 얘기 듣자마자 자료 들고 와가지고 20년에 공급 부족이 맞았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었다. 그럼 그 전에 공급 부족이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는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중재법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구라쳐가지고 당하는 사람들이 얼만데. 저번에 출생아수랑 비교했죠. 출생아수보다 주택 공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20년에서 30년 후에는 공급 과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일본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출생아수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1에서 2명대 뭐 이런 정도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0.84명이죠. 공급 100만원씩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46만원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인구 규모는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 3배 가까이 됐고 지금도 보면은 2배 이상 되죠. 똑같이 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수요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잃어버린 20년 이후 왜 잃어버린 30년 나왔을까요? 10년 뒤에는 오를까요? 이 주기 따라서 그거야. 사람들이 적당히 당했을 때고 지금 영끌이니 뭐니 엄청나게 당하고 있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 그때 여력이 있을까요? 리먼 때 망한 사람들은 지금도 집 못 사요. 왜? 그때 빚 많이 졌으니까. 갚느라 바쁜데. 근데 이번에 영끌, 패닉바잉, 거래량 엄청나게 늘렸고 1인 가구, 2인 가구 중에서 대부분은 세대 불리고 일부 진짜로 영끌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2030들 다 미래를 없애버렸다. 핵심은 4050 때 사는 거죠. 근데 2030한테 막판에 떠넘겼어요. 그 2030이 10년 뒤에 집을 살 수 있어요? 20년 뒤에는 이 저출산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인구 감소? 진짜 눈에 띄게 보일 텐데. 결론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인구 감소 심각. 1인 가구 수 증가한다. 웃기지 마라. 세대 분리 할 만큼 다 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또 올리면 또 버틸 만큼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하는 거예요. 가구 수 증가 때문에 공급 부족은 말이 안 된다. 공급은 과잉이다. 공급 부족이란 여론 때문에 8사대책 나오고 2사대책 나오고 3기 신도시 나오면서 앞으로 유례없는 공급 과잉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여태까지 띄먼 이후 다시 띄우고 IMF 이후 다시 띄우고 이런 부동산 시장 없다. 부동산 공화국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면은 10년 뒤엔 지금보다 비싸질 건데 지금이 고점이더라도 그딴 이야기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를 원망히 봐도 늦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